우리가 그 오른쪽에 상단에 아까 허가 기준에 주상생자 1만 공각론 3만 있었죠? 있었어요? 그 외에 허가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언급을 좀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아직 지금 한 문제 하고 있어. 한 문제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허가의 제한인데 허가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땅을 딱 사면은 클릭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게 있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묶이는 경우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못하게 되는 지역이 있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러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느냐? 사유가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침해야. 그럼 항상 기본권 침해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허가를 제한할 때는 특광특특시군 더하기 국장하고 도지사까지 합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봐봐 심의를 거쳐갖고 중앙도시계획도 들어가겠지. 심의를 거쳐서 이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는 거야. 3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든.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예외적으로 2년을 연장해 주는 경우 있어. 이 연장할 때는 심의가 없어요. 이 심의가 없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 자, 그럼 허가를 제한할 때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2가지, 이제 1번하고 2번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게 있는데, 아깝다는 거는 이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수목이 집단적으로 우거져 있는 지역이야. 그럼 이런 지역은 우량농지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개발하지 말고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럼 제한 지역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같은 거 있죠. 불국사나 이런 거.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은 아깝잖아. 그러면 개발행위 일정은 제한할 수가 있어. 근데 기다려달라는 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기다리라고.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야. ING, 기지 ING. 이 3가지 지역은 좀 기다려야 돼. 왜?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까지 좀 도로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 지구단위 계획도 뭐야?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 기다려달라고. 도시계획이 수립 및 변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얘기거든. 용도지역이 바뀌면 기준면적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잖아.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지. 됐죠? 예, 기다려. 왜냐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대충 인하고했다가 나중에 학교 부지로 뭐야 지정돼 있는 데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예. 됐죠? 예. 나는 여태까지 부동산을 제가 공부했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내가 가끔 신기한 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이게 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글자가 아니야. 그 자체가 돈이야. 근데 내가 가끔 진짜 전문가 있거든. 그 전문가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아저씨는 아니지, 아저씨. 할아버지가, 야, 나는 지나가다 보면 이게 다 돈인데, 막 이래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뭐야? 웃겠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뭐야? 믿어.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3분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사들이더라고. 어딘데? 얼마? 그쵸? 근데요, 딱 한번 딱 보고 대충 드리고 얼마 하면 살 거야. 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고민하려면 한 달은 걸릴걸?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자동차 하나 살 때도 사람들이 계속 하더라고 보는데. 근데 그 다음 데이터가 이미 어느 지역이 어디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권할 때 권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그 권하는 사람의 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지나가는 행인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나갔을 때 막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있는 땅인 거야. 그쵸? 선화지야. 근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샀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도로가 뚫린 거야. 이 선화지가 제거가 된 거지, 밑으로. 그러니까 이 주변에 땅이, 이 사람 땅이 수용을 당했거든요. 도로가 뚫렸으니까 수용을 당했을 거 아니야, 이만큼이. 가운데가 잘렸으니까 양쪽 땅밖에 안 남았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걸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이 선화직 보상을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을 때 꽤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초기 매입한 비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받았더라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생긴 거 안 생긴 거야. 선화직 보상으로 매입 가격을 다 받았다니까. 딱 보더니 나는 그걸 봤잖아요, 실제로. 아, 저거는 어차피 풀려 이러더라고. 저 자식이 어떻게 저걸, 내가 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땅은 아무 데에 쓸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정을 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식이 있는 거겠지.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빈출 문제집 같이 풀겠습니다. 자, 우리 빈출 문제집은 단순히 뭐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 지문 있죠. 중요 지문을 정리해. 그래서 중요 지문들 암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A4 용지를 준비하라 그랬죠. A4 용지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메모하라니까 책을 한 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단지 메모입니다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핵심 사항들 같이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부분에 그 우리 교재 빈출 문제집 1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예전에 이거 시험에 한 몇 문제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이 국토계획법상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은, 이 문제를 왜 냈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을 공부한 학생들이요, 저 뒤로 갈수록 뒷부분에 뭐 보칙이라든가 이쪽에는 거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개 저 뒷부분에 수험생들이 잘 안 읽어보는 데서 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거기 보시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나오죠. 공동구 관리도 나오고 시범도시도 보칙에 나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 나오고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요, 뭐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식이 바로 건축물의 용도죠. 그거 건축법에 나옵니다. 물론 뭐 정답은 5번인데요. 요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은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예전에 이 기출 문제를 냈었던 것은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있는지 없는지 착각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착각을 할 만한 내용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여기 3번 지문의 시범도시입니다. 시범도시는 있죠. 그러면 시범도시를 갖다 시험에 한 4번이나 시험에 냈던 이유는요,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서 시범도시가 보칙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범도시까지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 보칙이니까 대충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또 보칙의 청문제도 있죠. 이것도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죠. 이행강제금은 없어요. 국토계획법에. 국토계획법이 이행강제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걸 또 시험에 있죠. 예전에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5번이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나오기 때문에 좀 황당하게 틀리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보통 학생들이 실수할 만한 것들을 국토계획법에 있다고 착각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이거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
이런 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비법에 있는데 이걸 왜 착각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었죠. 그거하고 헷갈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 또 정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 각각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나온다는 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14번 입체환지를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입체환지. 여러분 제가 입체환지라면은 아까 뜻은 대충 말씀드렸고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라 그랬죠? 요거는 소유자 신청과 토지대행의 건물의 일부 준다. 신청과 건물 일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정비법의 신청에 관련된 규정. 건물 줄 때 쓰는 그 규정을 끌어다 쓴다. 첫 번째.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끌어다 쓴다. 두 번째는 신청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 공급 단계에서 거르는 절차가 있는데 일정한 능력 되는 사람에게만 신청받고 건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르는 절차가 적용되지 주택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르는 절차 적용이 안 된다. 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정비법 관련 규정 준용, 거르는 절차. 그럼 1번의 입체한지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 이상 60일이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비법에서 신청 기간 똑같은 얘기예요. 2번 입체한지를 신청하는 자, 그런데 괄호 속에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느냐?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의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조성되는 구분 건축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신청대에 서서 제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으니까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주택 소유한 자를 제외하니까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걸 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그 자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1주택 내지를 공유했을 때는 주택 줄 때 한 주택만 공급한다. 주택 줄 때 쓰는 기준 원칙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이때는 하나만이에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4번의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지역에 위치하는 구역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한 주택 주는 원칙에 대한 예로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려면 과밀역적 원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여기처럼 과밀역지에 위치한다면 원칙으로 돌아와서 한 주택 주는 겁니다. 위치하지 아니하는 해야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어요. 또 5번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 역시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종전투의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가장 작은 규모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 이상 이런 경우만 주택을 줄 수 있다. 주택 없는 소유자의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틀렸고요.